만나는 세상. 활의 민족이라 불리는 한국인. 오래도록 이보다 더 빠른 무기는 없었죠. 전통 화살을 복원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화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신 게 뭐냐면은 화살은 쏜 대로 나간다. 활과 화살과 사람이 서로 맞았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제대로 된 그 화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활 따로 화살 따로 사람 따로면 안 된다 이거죠. 선조의 지혜가 담긴 우리 화살. 그 혼과 맥을 잇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화살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화살을 만들고 있는 유세현, 아들인 유호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 전통 화살 외길을 걷고 있는 유세현, 유호상 부자입니다. 볕 좋은 날 찾은 경기도 파주시. 이곳은 활과 화살이 전시된 박물관인데요. 2000년에 설립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최초의 궁시 박물관이었습니다. 옛 성의 모습대로 지어졌죠. 주인공의 아버지 궁시장 유영기 씨가 설립한 곳.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연 씨 가족이 남았는데요. 박물관뿐만 아니라 화살 만드는 일까지 물려받았답니다. 신우대라고 하는 대나무고요. 이게 이제 그냥 보통 대나무 같지만 그게 선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2년생, 그다음에 그 해변에서 자란 거여야 되고, 각각의 마디가 3개가 위치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화살의 주 재료가 되는 대나무. 강원특별자치도 중에서도 최북단 지역에서 자란 걸 엄선해서 쓰고 있죠. 제 전수생이자 아들이자 박물관 학예사자 뭐 다 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수생인 유호상이라고 합니다. 오, 1인 3역이네요. 아버지 옆에 찰싹부터 모든 것을 전수받고 있는 호상 씨. 오늘은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대나무가 어쨌든 바싹 말라야, 그리고 이 대지 이게 축축해지고 뭐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먹게 되면 혹시 또 뭐 조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옛 선조들이 대나무를 관리하던 방식이랍니다. 화살을 만들 대나무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 팔도에서 주문을 받던 화살 제작 가문. 6.25 전쟁 때도 집문서 대신 화살 만드는 장비를 챙겼다죠. 선대부터 시작된 일. 화살 제작의 역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세현 씨가 대나무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대나무의 무게를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대달기라고 하는데, 그 화살이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한 푼 0.375g 정도의 이 차이만 허용을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일했으니 화살 만드는 일에 도가 텄지만 기본 작업이라도 언제나 신중을 기한다고요. 54, 53, 54, 54. 저는 이제 무게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불러 주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 이렇게 5에 뭐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대 주인공의 뒤를 이은 5대 호상 씨. 그 섬세함마저 아버지를 빼닮았다죠. 대달기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화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세현 씨가 대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대를 고른 후 부자비통에 숯을 넣고 불을 지펴서 이렇게 대나무를 넣어 달궈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를 잡는다, 불로 잡는다. 그래서 대잡이, 부잡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는 대나무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 휘어진 대나무를 곧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이 굽지 않은 대에 비해서 대를 구우면 탄성이 높아져요. 이게
우리는 그 탄성을 허리심이라고 그러는데 허리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나무의 무게도 줄고. 처음 주인공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대견해하면서도 말렸답니다. 직접 걸어본 이 길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생활 유지도 어려운 데다 주문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유세현 씨가 대나무 마디를 쓸고 있다.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제주도나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 대나무를 하러 가셨어요. 가장 추운 때인데 이제 이 대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그 대나무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편으로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대단 그 사이에 가끔가다 이제 야생 귤 같은 걸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몇 개 넣어갖고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그때 귤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엄청 귀했는데. 고생길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심정. 그렇지만 세연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통을 잇는 이 일이 유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아들 호상 씨도 아버지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게 대대로 이어진 거고 또 이 화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성취하는 게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전통 화살을 만들며 역사를 지켜나가는 아버지와 아들. 물 모래질 작업이 끝나면 배를 자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화살이 최대한 빠르고 곱게 나르도록 깃을 붙이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라 참 외로운 일이라고도 하죠. 유세현 씨가 졸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드디어 완성된 전통 화살. 상황에 따라 쓰이는 화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뾰족한 화살, 전투에 사용하는 장전이라고 하는 화살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뭉툭하지요. 연습 때 사용했던 화살, 무과의 시험에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화살입니다. 화살촉이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죠. 나무로 되어 있는 화살, 박두, 고돌이, 목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화살입니다. 지금 있는 전통 화살은 주로 세연 씨 가문에서 복원했다고 하죠. 전국을 다니며 화살을 연구했답니다. 요거는 효시, 쏘면 소리가 나는 화살. 무엇 무엇의 효시이다 하는 바로 그런 화살. 이게 앞에 명적이라는 소리통이 달려 있어서 쏘면 소리가 나는 화살입니다. 전쟁에서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데 주로 쓰인 효시. 이 소리가 들리면 적들은 공포에 휩싸였다죠. 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매섭네요. 요거는 조그맣기 때문에 아기살이라고도 불리는 화살이고요. 정식 명칭은 편전, 뭐 통에 넣어 쏜다 그래서 통전, 뭐 이름이 굉장히 많은 화살이긴 한데요. 요건 짧아서 혼자 쏠 수 없어서 이 통에 넣고 쏩니다. 편전은 숙련된 자만이 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더 경이로운 실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제 생각 갖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이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다 그러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다가 지금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니까 곧 뭐 아주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요.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하던 세연 씨처럼 말이죠. 유세현 씨가 유호상 씨와 박물관에 들어가고 있다. 국궁을 보존하고 바르게 전수하고자 설립된 박물관. 여기 전시된 우리나라 화살들은 대부분 주인공 가문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신기전이라고 쏘면 로켓으로 날아가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뭐 군부대 같은 데 가서 같이 한번 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종 앞에서 같이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랑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막상 둘만의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아버지와 둘만의 여행이 아니었나. 전국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던 부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서적을 뒤져보며 궁시 기술을 찾고자 했다는데요. 활터를 보기 어려운 시대, 누구나 활을 쏘아볼 수 있도록 활쏘기 교육도 하고 있답니다. 활터에 관역이 놓여 있다. 네, 여기는 뭐 간이 활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찾아오는 뭐 대부분의 관람객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실 우리 활쏘기를 접할 데가 없어요. 뭐 정식 활터를 가자니 거긴 너무 엄숙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와서 우리 전통 활쏘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갖고 그냥 누구나 와서 쏠 수 있는 간이 활터, 이게 이 공간입니다. 옛 활과 화살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활을 쏘는 아이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활이라고는 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진 않을까요? 활쏘기는 되게 좋아요. 보통 남자친구들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자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통 우리가 학부모들로 찾아오시면 어머님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을 지켜준 무기. 지금은 다른 무기들이 개발되었지만 곱게 뻗은 화살을 보면 선조들의 강인한 힘이 느껴집니다. 세현 씨는 그 자랑스러운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데요. 지금 묵묵히 작업하고 있으니 언젠가 빛볼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더 빨리 한 사람 몫을 해서 좀 짐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의 다양화 이런 걸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획일된 한 개의 화살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활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이게 훨씬 빈약한 거예요. 남들은 뭐 없는 것도 이 전통도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효신이 편전이니 박두니 이런 화살들이 활터에서 좀 자유롭게 쓰이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는 뭐 그것이 저의 꿈이긴 합니다. 세연 씨는 고요히 화살을 만들 때면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받던 그날이 떠오른다는데요. 전통 화살에 깃든 우리 문화를 살리겠다는 그때의 다짐. 아직 가슴에 뜨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살맛 나는 세상.